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 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집중했던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1위로 매수 이어가면서 LMF 음극재 사업 진출 소식까지 전한 가운데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전고체 핵심 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까지 이 세 종목 모두 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PCB 기판 관련주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엔비디아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2위에 담겨져 있고요. 4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1위에 이름 위치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계속해서 저PBR 관련 이슈로 반응하는 가운데 2위에 이름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융사 계속해서 매수해가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까지 3위와 4위에 담아가면서 방산주,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주장고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리면서 5위에 이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가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기관 역시 매수해 가고 있고요. 전고체, 이 중심에 삼성 SDI가 있는데요. GM과 함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역시 기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에 매수하면서 이 전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로 하나오션 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관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그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I 랠리 속에 원전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PBR 이슈로 계속 상승하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배당락 이슈로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되지만 그래도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이어서 수급 가져가고 있고요. 로봇주 역시 오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그리고 간밤 DTC에서도 로봇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4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HN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오늘 함께 가져가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개인의 순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개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이 네이버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2위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함께 XR 기기를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3위에 이른 위치해 있고요. HLB는 메자닌 이슈가 다시금 등장했음에도 개인은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 LG까지 5위에 이른 위치해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오늘 수급 특징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한 번씩 선물, 현물 매도를 갑작스럽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하락할 때도 선물 쪽에서 1조 넘게 팔았는데 지금 벌써 7천억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일 교수님, 왜 이렇게 매도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건 뭐 이미 다 예측된 거 아니었나요? 이미 2월 달부터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10조 넘게 샀는데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3월 달에 더블 배당, 주주총회 이런 거 나올 때 당연히 외국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도 또 실망스러운 대책들이 줄여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 이것은 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실제로 뭐 법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들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는 뭐 그런 정도의 성격의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뭐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동시에 나올 때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매도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의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종목은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물산이 그 흐름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기대도 피었지만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그 여러 가지 들어왔던 펀드들의
무리한 요구들을 쳐내기 시작하면서 삼성물산에 엄청난 매물이 나왔고 네. 다음 날에 또 매수가 유입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장 흐름 전체를 꺾을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의 수급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가장 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또 기아, 현대모비스를 산다면 기관은 기아를 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나 또 로봇주를 골고루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또 고수분들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변영인 고수님부터 오늘 확인해 볼까요? 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현재 그 일정 모멘텀에서 26일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이 있고요. 그쵸. 29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부사장의 이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좀 있는데 단순하게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부분, 로봇 사업에 대한 가시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어떤 이 투자 확대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수급에 반영 효과를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전반적인 어떤 수급은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수급이 좀 양호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18.4%대,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동기어 순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최근에 어떤 조정 이후에 강한 수급이 좀 유입된 효과는 좀 아니었지만 웨어러블 로봇의 어떤 상장 효과, 여기서 일반 청약 증거금이 9조 원가량이 좀 몰리면서 흥행 기대감들로 작용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 로봇 수급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요령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늘땅 별땅을 태보 고수가 몰라요? 뭐예요, 진짜? 비슷한 세대면서 오베이비, 그게 뭐죠? 오베이비, 땅끝. 아니, 지금 갑자기 채팅창에서 네. 하늘 땅 별 땅을 말씀하셔가지고 도대체 저게 뭔가. 지금 여러분 그 비비의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다람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밤양갱이 실제로 제품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노린 게 아닌가, 기획부터 생생까지 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밤양갱이 비비를 어디서 나오죠? 밤양갱이 이마트에서 나오죠. 원래 저희 혜택하는 PPL 받은 거 아니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도 혜택인가요? 않도록 하겠고요. 자,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먹는 걸 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삼양식품을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삼양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비상입니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엄청 올라갔죠? 지금 1,338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은 오늘 결국에는 12시입니다. 12시에 일본의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 지금 현재 금리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이거를 0.0%로 0.1% 올릴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마친 이후에 오후 4시에 BOJ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거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그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위한 총알 마련도 어느 정도 오늘의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기자회견에서의 그런 이슈들 혹은 그런 뉘앙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대량의 이제 외환 시장을 흔드는 이슈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은 우리나라 수급을 좀 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하락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말 그대로 우리가 GTC도 지금 열어보니까 별게 없듯이 BOJ도 FOMC도 이미 채권 시장의 반응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수급의 이벤트다라는 정도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용기 있는 자가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양식품이 차트가 되게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현재 121선을 약간 상단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약간 수급은 들어오고 약간 매수세는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실적 발표와 함께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부분에서 또다시 어찌 보면은 재룡전기도 비슷한 모양새였거든요. 밑에 눌려 있다가 그 뚫리면서 한 방에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라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농심도 마찬가지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K푸드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에는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발짝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관심 가져볼 그런 종목으로 삼양식품 확인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종효 교수님. 네, 저는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을 만한 종목인데 네. 저희가 살펴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뭐 DL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 DL 왜 12%나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최근 리포트가 계속 실적 개선,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 지주사 아닙니까? 네. DLENC와 뭐 DL 케미칼의 이제 뭐 지주사라고 봐야 되는데 케미칼 실적이 뭐 좋아지기는 어렵고 그런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괜찮은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DL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지주사들과 마찬가지로 DL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이익이 늘어나면 뭐 배당 성향 올린다, 그다음에 뭐 주주환원 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건설사들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뭐 PF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런 지주사는 최근에 주가 오른 것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계속 소외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렇게 기존에 움직였던 금융주나 삼성물산 같은 종목, 그다음에 오늘 뭐 기아 뭐 배당 나기 이후에 주가가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이 툭툭 움직이는 게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겠지만 DL은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DLENC 자체가 PF와 관련된 위험도 가장 적은 기업 중에 하나고 최근에 현금 흐름도 보니까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설사 PF 리스크가 온다고 해도 네.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뭐 적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B 관점에서 0.2배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조금 메워주는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급의 지속적인 유입 자체가 주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DL의 주가 12%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장료 교수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로봇을 가졌는데 아까 앞전에서 레인보우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주가가요. 참 좋은 건 다 아는데 밸류에이션이 잘 안 나오고 아. 사실 뭐 올해는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이 하반기고 오더를 낳아도 이제 내년도에 많이 나오고 네. 이 이슈는 SMR이 이슈이긴 한데 SMR 자체의 그 오더의 규모는 지금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7년, 28년 그때 SMR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렇죠, 예, 그렇죠, 스몰 모듈 리액터 네. 그거를 받으면은 그게 어쩌고저쩌고 해야 그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도 2월 14일 날인가 그 원자력 무슨 그 촉진하는 그 법이 규제 완화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하원에서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에 관련되는 얘네의 고개 뉴 뭐였지? 까먹었는데 그 미국 회사가 엄청 올랐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쉽지 않으니까 최근에 오른 각도에서 막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밸류에이션은 이 회사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PER은 안 나오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해서 감가상을 하잖아요. EBB 따라야 되고 EBB 따로 과거 흐름이라든지 갔을 때는 한 20배 정도를 아주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으니까 디스카운트 하면은 그러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앞자가 바뀌어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2차 전지도 좋고 뭐 반도체 쉬고 뭐 밸류업 쉬고 그러면 갈 데도 없기도 하고 좀 네. 단단한 게 있어야 되는데 큰 테마에서 원자력은 이제는 촉진한다. 미국도. 그런데 SMR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AI 때문에 전기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부족한 게 누가 리포트 썼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구글을 이렇게 앵커니 막 치면은 그 전기 쓰거든요. 검색할 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챗GPT로 텍스트를 하면 10배 전기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이미지로 하면은 60배로 한다. 그럼 앞으로 동영상으로 하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그 전기의 10%인지 15%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걸 뭐로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결국은 원자력에 관계되는 걸 풀어줘야 된다. 이런 테마로 엮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오버스럽게 가지는 않을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가 정말 많이 쓰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컴퓨터 하면서 자전거 이렇게 자가 발전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전기세를 확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낮에 모아놨다가 네. 밤에 하는 거예요. 왜 밤에만 인터넷을 밤에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뭘 그러니까 하시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전기료가 올라가네. 돈 없는 사람은 아. 낮에는 못 하고 밤에 모아놨다가? 새벽에 해야 되고 그럴지도 몰라.
태양광으로 모아놔서 네, 전기하고 저녁에 물도 쓰게 공짜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우리 인간도 부족한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다 잡아먹고 있어서 그쵸. 데이터 센터가 AI가 한 사람을 지배하는 건데 SMR 없이 안 돼. SMR은 원자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테마를 하면 좀 오버인 것 같지만 하여튼 밸류에이션이 EBB 딱 한 20배, 15배, 20배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완전히 뭉개지지만 않으면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 중 한 종목씩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고수의 두산에너빌리티, 김종효 고수의 DL, 변영인 고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테이블 고수 삼양식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포착해보는 시간이죠.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